여러분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수십억 원의 자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명예, 아니면 화려한 직업일까요? 오늘 우리는 서울의 오래된 동네, 서촌의 한 구석진 골목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성공에 대한 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한 할머니의 놀라운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긴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촌 구멍가게 할머니의 비밀, 그 장막을 지금부터 걷어보겠습니다. 새벽 4시 인왕산 자락 아래 고즈넉한 서촌 골목은 아직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좁은 골목길을 외롭게 비추는 시간. 그 고요함을 깨우는 것은 순덕상회의 낡은 철문이 삐걱이며 올라가는 소리였습니다. 75의 박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같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굳은 허리를 한번 펴고 시큰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천천히 가게 문을 엽니다. 4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할머니의 손길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정성이 묻어납니다. 가게는 작고 낡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좁은 공간에는 라면과 과자, 음료수 같은 물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낡은 냉장고는 윙하는 소리를 내며 힘겹게 돌아가고 계산대 위 형광등은 이따금 깜빡이며 불안정한 빛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이 모든 것은 지난 40년을 함께한 가족 같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할머니는 익숙하게 가게 앞을 쓸고 진열대를 닫고 물건들의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단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믿고 찾는 가게. 그것이 바로 순덕상회가 40년간 이 골목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벽 운동을 나온 동네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입니다. 순덕이 할매, 오늘도 일찍 여셨네.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 아침 챙겨줘야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바나나 우유와 식빵을 건넵니다. 돈을 내려는 할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밀어내며 말합니다. 다음에 줘요. 어차피 이 동네에서 도망갈 것도 아니잖소. 이것이 순덕상회의 방식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받습니다. 때로는 영영 못 받을 때도 있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웃이 굶는 것보다야 훨씬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순덕상회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팍팍한 세상 속에서 이웃 간의 정이 오가는 사랑방이자 쉼터였습니다. 오전 10시쯤 깔끔한 셔츠 차림의 30대 청년이 가게에 들어섭니다. 골목 안쪽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준호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는 밝게 인사하며 손에 든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밉니다. 이게 뭐냐? 얼른 가져가거라. 할머니, 제가 카페 열 때 도와주신 거 아직 다 못 갚았잖아요.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됐다. 됐어. 네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봉투를 내밀지 못하고 대신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습니다. 준호가 나간 뒤 할머니는 잠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어쩐지 하나뿐인 손자 민준이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가 되어 가게가 한산해지자 할머니는 가게 뒷방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장부 한 권을 꺼냅니다. 달코해진 표지와 달리 안쪽 페이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장부를 펼칩니다. 그곳엔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이름과 날짜, 금액, 그리고 짧은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김준호, 카페 순조롭게 운영 중. 인사 왔음.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소중한 역사를 기록하듯 진지한 표정입니다. 장부를 다시 서랍에 넣은 할머니는 옷장 위에 놓인 낡은 액자들을 바라봅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 속 젊은이들, 카페 개업식에서 리본을 자르는 청년, 의사 가운을 입은 사람, 모두 낯익은 얼굴들입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다들 잘 지내고 있구나. 저녁 9시,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합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도 잠시 뒷골목에서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좁은 골목에 차가 들어오는 건 드문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섭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자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들어와. 오늘은 몇 명이야? 5명입니다. 모두 잘 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 무게를 가늠하듯 손에 쥐어보고는 말합니다. 그래, 수고했어. 조심해서 들어가. 남자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왔을 때처럼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뒷방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남자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지 않은 채 다른 봉투들이 쌓여있는 서랍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옷장 위 학사모를 쓴 손자 민준의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우리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움 섞인 한숨이 작은 방을 채웁니다. 할머니는 다시 책상에 앉아 오늘 받은 서류 봉투를 꺼내 그 안에 보고서들을 꼼꼼히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낡은 장부를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기록한 뒤 서랍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웁니다.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잠겨 있습니다. 낡은 장부에 적힌 수많은 이름들, 서랍 속에 쌓여가는 봉투들,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검은 세단의 정체. 순덕상에는 그저 작은 구멍가게가 아니었고 박순덕 할머니는 평범한 동네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의 무게를 아는 이는 오직 할머니 자신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촌 골목 입구에 반짝이는 검은색 BMW 한 대가 멈춰섭니다. 잘 다려진 정장 차림의 남자, 대형 로펌 변호사인 손자 강민준과 그의 약혼녀 윤지수였습니다. 자기야, 여기 주차해도 돼. 차 긁힐 것 같은데. 지수는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코를 막으며 낡고 좁은 골목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둘러봅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해. 할머니 가게까지 차가 못 들어가. 민준의 표정 역시 어딘가 불편해 보입니다.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걸린 순덕상의 앞에 서자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민준아, 왔구나. 우리 지수도 어서 와. 하지만 손자를 끌어안는 민준의 포옹은 짧고 형식적이었고 지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내민 할머니의 손을 스치듯 잡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게 안의 낡은 진열대와 오래된 냉장고를 훑으며 경멸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가게 뒤편, 좁고 허름한 방. 할머니는 정성껏 끓인 보리차를 내왔지만 지수는 찻잔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할머니, 요즘도 외상 주세요? 그렇게 장사해서 뭐가 남아요? 지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딜 가겠니? 요양원으로 모시겠다는 손자의 제안에 할머니는 단호히 고개를 젓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 앞에서 지수는 다이어트 중이라며 수저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약혼녀와 할머니 사이에서 어색하게 밥을 뜨다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바로 그때 구청 직원이 찾아와 재개발 보상금 포기각서에 서명을 받아갑니다. 할머니, 그 큰 돈을 왜 포기하세요? 민준이 묻자 할머니는 그저 난 여기서 계속 살 거니까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지수는 작은 목소리로 민준에게 속삭입니다. 고집이 너무 세시네. 저 보상금이라도 받으면 좋은 요양원에라도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그 작은 속삭임은 할머니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둘러 자리를 떴고 차에 오르자마자 지수는 불평을 쏟아냅니다. 민준 씨, 할머니 정말 고집세다. 저런 낡은 가게를 계속하겠다니 이해가 안 돼. 우리 결혼하면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어떡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서촌 골목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홀로 남은 할머니는 손자가 남긴 밥그릇을 치우며 쓸쓸히 중얼거립니다. 우리 민준이가 많이 변했구나. 며칠 뒤 민준은 동네 슈퍼 김 사장에게서 충격적인 전화를 받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밤마다 이상한 사람들이랑 만나시는 것 같아. 어젯밤에도 고급 승용차가 와서 정장 입은 남자들이 가게로 들어가더라.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보지만 옛날 친구들이니 걱정 말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분명해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한사기도 많다는데. 약혼녀 지수의 말에 민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음날 저녁에는 경찰까지 순덕상회를 찾아옵니다. 밤마다 수상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큰돈이 오간다는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태연하게 오래된 친구들일 뿐이라며 경찰들을 돌려보냈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민준아, 오늘 경찰까지 왔다 갔어.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 맞아? 김 사장의 다급한 전화에 민준은 확신하게 됩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고. 민준 씨, 이건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신 걸 수도 있다고요. 지수의 말은 민준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민준은 할머니를 찾아가 병원 검사를 권유합니다. 병원? 나 아픈 데 없어. 치매 검사 받으라는 거니? 할머니의 날카로운 반문에 민준은 당황합니다. 난 멀쩡해. 왜 자꾸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냐?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할머니의 절규에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분노와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가거라. 이제 그만 가봐. 등을 돌린 할머니의 모습에 민준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홀로 남은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어린 민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낡은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나는 커서 변호사가 되어 할머니처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할머니는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넌 그때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린 거니? 민준의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신 게 분명해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요.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요. 지수의 단호한 말에 민준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강남의 고급 요양원을 둘러봅니다. 호텔처럼 화려한 시설에 감탄하지만 월 300만 원이라는 비용 앞에 망설입니다. 할머니 연금 다 합쳐도 6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우리가 내야 하네요. 부담되는데. 지수의 말에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할머니, 오늘 요양원 몇 곳을 알아봤어요. 제발 저희랑 같이 가세요. 싫다. 난 내 가게에서 죽을 거야. 할머니,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제 친구들이 할머니가 이런 구멍가게 하시는 거 알면 내뱉고 나서야 민주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부끄러웠구나.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뒷방 문을 닫고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민준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할머니가 가게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 경미한 빈혈이었지만 의사는 혼자 계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제 말이 맞았죠? 이제 정말 요양원에 모셔야 해요. 지수의 말에 민주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민주는 눈물로 호소합니다. 할머니, 제발요. 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눈물을 흘리는 손자의 모습에 할머니는 결국 힘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다. 내가 그토록 원한다면.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할머니는 민준과 지수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합니다. 떠나기 전 순덕상회에 들러 40년 된 낡은 간판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가게 안의 모든 물건들을 마지막인 듯 쓸어보고 만져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인생과 작별 인사를 하는 듯했습니다. 강남의 깨끗하고 낯선 요양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할머니는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요양원을 빠져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연락에 민준과 지수는 사색이 되어 서촌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순덕상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할머니의 휴대폰은 꺼져 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던 찰나 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 할머니가 그들을 막아섭니다. 순덕이는 멀쩡해.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굴어서 상처받은 것뿐이야. 곧 알게 될 게다. 순덕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나 봐. 그때 지수에게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민준 씨, 서촌 재개발 부지 소유주가 연락해왔대. 내일 미팅 잡혔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할머니가 실종되셨는데. 두 사람은 결국 크게 다투고 지수는 회사를 향해 민준은 할머니를 찾아 홀로 남습니다. 막막해하던 민준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내일 오후 2시 서촌 순덕상회 앞으로 오너라. 박순덕. 다음날 오후 2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좁은 골목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준 변호사님. 저는 한빛자산관리 대표 정우진입니다. 박순덕 회장님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민준은 혼란에 빠집니다. 가게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순덕 회장님께서는 40년 전부터 서촌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총 53필지, 시가총액은 약 3,200억 원으로 평가됩니다. 3,200억 원.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나, 할미가 가난해서 부끄러웠니? 할머니의 나지막한 질문에 민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40년 전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 땅을 사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재개발을 막고 동네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40년간 단 한 평의 땅도 팔지 않았다고. 오히려 구멍가게를 하며 번 돈과 임대 수익 대부분을 동네 청년들의 장학금과 창업자금으로 지원했다고 말입니다. 정우진 대표가 내민 서류에는 수백 명의 지원자 명단이 적혀 있었고 그 끝에는 강민준 로스쿨 학비 지원 3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내 자존심 상할까 봐 장학금이라고 했지. 그제야 민주는 모든 것을 깨닫고 오열합니다. 그때 미팅 시간에 늦은 지수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옵니다. 민준 씨, 미팅 가야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정우진 대표가 명함을 건네자 지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립니다. 오늘 미팅 상대가 바로 이분 박순덕 회장님이십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할머니가 자신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일어나거라. 나는 너희가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길 바랐을 뿐이다. 할머니는 두 사람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웁니다. 그 후 민주는 대형 로펌을 그만두고 서촌에 무료법률 사무소를 차립니다. 지수는 회사에 상생 재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여 주민들을 내쫓지 않고 동네를 살리는 새로운 개발 모델을 성공시킵니다. 두 사람은 돈과 명예 대신 사람과 마음을 얻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1년 뒤 두 사람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순덕상회 앞 골목에서 동네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민주는 할머니께 드리는 편지를 낭독합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야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며 함께 사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결혼 선물이라며 새로운 장부 한 권을 건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지수가 앞으로 도와줄 사람들 세월이 흘러 순덕상회 옆에는 서촌을 지킨 사람 박순덕이라는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구멍가게를 지키며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넵니다. 민준과 지수 사이에서 태어난 증손자를 품에 안은 할머니의 얼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번집니다. 진정한 분은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가에 따라 측정되는 것임을 할머니는 자신의 삶 전체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서촌의 밤이 깊어가도 순덕상회의 불빛은 등대처럼 여전히 골목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